이 인플라마좀 구조에 대해서 레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제 어떻게 인플라마솜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는데, 그러면 액티베이션이 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인플라마솜을 유도하는 리간들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뭐 정확하게 어떤 분자로서 알려진 것은 살모넬라 유래의 그런 단백질인데, 보통 살모넬라가 같은 병원성 세균이 감염을 하면 이것이 세포에 감염을 하면서 이 주사위 같이 생긴 이 타입 3 시크리션 시스템으로 C를 이용해 가지고 독성 단백질을 찔러 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세포가 여기 있네 해가지고 세포를 푹 찔러가지고 여러 가지 독성 단백질을 찔러냅니다. 근데 그 중에 단백질 중에 하나가 PRGJ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바로 요 단백질을 인플라마소미 컴포넌트가 그거를 유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포 안에 PRGJ 단백질이 들어가면 이 단백질은 NAIP2라는 단백질과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NIAP가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활성화된 다음에 NIAP는 다른 NLRC4라는 단백질을 리크루트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만 리크루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붙어나서 고분자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고분자가 바로 인플라마솜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NLRP4에는 N터미널에 카스페이즈 도메인, 카드 도메인이 있는데, 이 카드 도메인은 카드 도메인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스페이지에는 N터미널에 역시 카드 도메인이 달려 있는데, 그 카드 도메인이 이것과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여기에 철퍼덕 달라붙고 붙고 붙어가지고 이런 거대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 카스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뒤의 시그널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는 멸망했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하니까 좀 더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알게 된 것은 NLRC4와 NIAP2는 이런 어떠한 특정한 박테리아 프로테인 리간들을 만나기 전에는 액티베이션을 못해가지고 좀 맹숭맹숭한 그런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NIAP2가 PRGJ를 만나면 이게 직접 그거를 인터랙션을 하지도 않는 NLRC4까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합체를 하고 카스페이지까지 불러 모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인플라마솜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 핵심적인 단백질인 NLRC4가 처음에 맹숭맹숭할 때와 흥분했을 때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해가지고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에 여기 사실은 이제 원래 메인 논문을 하려고 한 이런 중국 칭화대의 그룹이 NLRC4가 액티베이션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먼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봤습니다. 그래서 NLRC4는 이렇게 된 단백질인데, 여기서 카드 도메인을 제외한 이 부분만을 따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결정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N터미널, C터미널의 류신 리치 도메인은 이 부분이고, 그리고 H2 도메인, HD1 도메인, WHD 도메인,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도메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만 가지고는 사실 이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알기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단백질이 구조를 이것을 좀 보면 보통 단백질은 이렇게 그 입체로 봐야지만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이런 경쾌한 음악과 함께 단백질이 한 바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스테레오로 아, 노래가 이거 새끈하네요. 네, 어쨌든 뭐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이거는 다 단백질이 액티베이트 되게 된 상태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흥분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러면 흥분된 다음에 어떻게? 19금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 19금 아닙니까? 아, 노래 자체는 19금은 아닙니다. 노래는. 네. 어쨌든 흥분되기 전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겼냐? 뭐 액티베이션에 대한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데 뭐 여기서 결국 시켜드릴 논문은 이 두 가지 논문이 최근에 사이언스의 백투백으로 게재되었다. 즉 흥분된 상태의 NLRC4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두 업체에서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을 출시를 한 셈이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출연자로는 PRGJ가 있겠고, 그리고 NAIP2가 있겠고, 그리고 인플라마솜을 구성하는 주인자인 NLRC4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배우가 주로 주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전자를 베큘러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곤충 세포라는데 넣고 단백질을 많이 만들었더니 이 세 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백질은 이제 뭐 다른 세포에 좀 많이 하면 서로 엉겨 붙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엉겨 붙었는지를 봤는데 NAIP5와 NALP4가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 NAIP에 비해서 NLRC가 훨씬 더 많더라. 그리고 NAIP5를 골드로 레이블링 해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니까 덩어리가 지는 거에 NAIP는 하나씩만 레이블링이 되더라. 그 얘기는 NAIP 한 놈에 NARC4가 여러 개 붙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림에서 점점이 골드 파티클인 거죠? 아, 예, 여기서 보는 점점이 골드 파티클입니다. 어쨌든. 이거 원래 골드 파티클이 원래 이렇게 하나씩만 붙는 건가 아니면 많이 붙으면 여러 개가 딱 같이 붙나요? 많이 붙으면 여러 개가 좀 덕지 좀 지저분하게 붙겠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 단백질을 넣으면 지내기 좋다고 붙어 나오고 NIAP 하나에 NLRC4 여러 개가 줄줄이 붙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붙느냐를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전에 흥분한 상태는 흔히 단백질 구조 생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로 해서 고해상도 구조를 풀었는데 아마 이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유감스럽게도 그게 결정이 잘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의문이 가실 분이 있는데 그러면 단백질에서 결정이라는 걸 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단백질 자체는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으로 디테일한 구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항공 사진으로 이제 사람이 윤곽을 찍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누군지 그거를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 단백질의 구조를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결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화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것은 보통 흔히 이런 보석 같은 크리스탈 하면 보석을 생각하죠. 이런 것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물론 뭐 이게 결정인 건 맞지만 화학적으로 보면 어떤 분자들이 각 잡고 이렇게 딱 조율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aCl 결정, 소금 결정이면 Na와 Cl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 격자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단백질을 결정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도열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한 가지 폼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단백질을 딱 군기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한 가지 포즈만 하고 있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백질을 정제해가지고 좀 말을 잘 듣는 단백질을 해가지고 정제를 농축해서 이런 단백질, 실제 단백질 결정을 만들면 아까 보시는 보석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걸 가지고 엑스레이 빔을 딱 쏘면 요런 패턴이 여러 가지 점점점으로 나오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 점이 그 세기와 위치가 아까 각 잡고 있던 단백질의 그런 모양에 의존한다. 그래가지고 요 데이터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단백질의 그런 원자적인 수준에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참 쉽죠.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서 가장 문제는 단백질을 어떻게 이렇게 정렬을 시켜야 되느냐의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물론 뭐 군기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잡힌 단백질이면 이렇게 딱 도열을 해가지고 한 포즈를 딱 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그 다루는 단백질 중에서는 여기 보시는 미군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향토 예비군처럼 이제 좀 좌우로 정렬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렬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면 이런 단백질은 구조를 못 푸느냐? 그래가지고 꼭 각이 딱 잡히는 단백질만 풀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처럼 각이 안 잡혀 있는 무질서한 군중도, 즉 우리 예비군 같은 단백질들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그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가령 해운대에서 이렇게 피서를 들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위성 사진으로. 가령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단백질을 전자현미경 관찰을 하면 어떤 단백질은 누워 있고 어떤 단백질은 뭐 엎어져 있고 뭐 서 있고 뭐 가지각색의 포즈를 가지고 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진들을 하나씩 그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해운대인 비치에 누워 있는 수많은 분들 포즈별로 다 분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각도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분류를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가 돼가지고 그 비슷한 각도에 있는 분들이 한 몇백 명씩 확보가 되면 이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좀 노이즈를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조열해 있는 그런 단백질들을 하나의 여러 가지 그 포즈로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고해상도의 구조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대충 어느 정도의 윤곽으로 보이더라 정도밖에 얻을 수 없었지만 요즘은 그 디텍션을 하는 디텍터 시스템이 좋아지고 이미지 프로세싱이 좋아져서 즉 카메라와 포샵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해운대 비치에 있는 항공사진에 있는 좁쌀만한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가지고 고해상도의 그런 사람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경지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본 작품의 출연자인 NIAP2와 NLRC4가 어떻게 그 연결이 있는지를 봤는데 이게 그 중간의 그림에 보면 지번처럼 이렇게 바퀴 같은 그런 것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바퀴가 뭐 다 조립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조립해가지고 11개의 단백질이 날개가 달린 바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걸 그림을 한번 보니까 네. 거기 바나나 같기도 하고 이 날개 그렇죠. 하나의 구성을 바나나 같기도 하고 이 알통 이 이두박근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더라고요. 귤 같기도 하죠. 귤을 바로 네. 딱 예.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여기선 주로 위에서만 보인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엎어져 있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있는 단백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진을 다 모아서 분류해서 재구성을 하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왔다. 즉 하나의 아까 본 NLRC4의 단백질과 NIAP가 하나와 이것이 10개가 모아서 이런 거대한 좀 무슨 디스크 같은 구조물을 형성하게 됐다. 그래서 그 흥분 상태와 안 흥분 상태를 아까 비교를 해보면 안 흥분 상태는 여기에 N터미널에 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도메인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흥분된 상태여가지고 실제로 고분자로 형성된 그런 단백질에서 요 하나만 떼놓고 보니까 이 도메인이 위로 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그려 있던 것이 갑자기 고개를 든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고개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거기 구조에 나타내면 이 고개를 든 도메인이 따로 내 안쪽으로 약 직경이 한 8.4 나노미터 정도에 달하는 또 원호를 이루고 또 바깥에서 LRR 도메인이 또 다른 원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일종의 디스크를 형성을 하게 된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디스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PRGJ가 NIAP2에 붙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른 NLRC4를 액티베이션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백질이 PRGJ가 일단 NIAP2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것을 액티베이션을 딱 시키면 이렇게 노출된 NDP 도메인이 다른 단백질을 또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런 식으로 줄줄이로 이렇게 딱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줄을 서가지고 서로 그런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상황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뭐 좀 관계가 없는 그림이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있는 그런 멤버가 두 번째 멤버를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여기는 지금 5명만 나왔지만 11명 정도의 멤버가 이렇게 딱 한 바퀴를 형성한다. 아주 아름답네요. 네, 아주 아름다운 구조죠. 네. 근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네. 서로 이제 허리에 허리를 잡고 네. 이제 일정 부분이 네. 발딱 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서로 붙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도는 건가요? 이게 빙글빙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단백질이 뭐 거기서 회전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일단 구조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조금씩 단백질이 이렇게 붙으니까 각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여러 개의 단백질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딱 그래서 원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실제로 도는지 안 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스냅샷을 보는 것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딱 붙잡고 이렇게 군무를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NLRC4가 다음 NLRC4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리고 옆에 그런 것을 좀 다시 자세하게 보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은 일종의 ATP가 붙었을 때와 ADP가 붙었을 때가 콘포메이션이 틀려지는 단백질인데 이것을 서로 액티베이션을 하는 아미노산 잔기들이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부분이 다음 부분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카스페이지가 이게 인플라솜에 중합되는 것을 촉매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인액티브 NAIP2가 PRGJ를 만나면
일단 NIP2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이 NDP 도메인이 수그려 있던 게 고개를 쳐들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인액티브한 다른 단백질을 액티베이션 NLRC4를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리고 N터미널에 붙어있던 카드 도메인들이 역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여기에 캐스페이지가 달라붙게 된다. 그래가지고 캐스페이지가 여기에 디스크가 여기 NLRC4가 있다면 거기에 또 막대기 형태로 줄줄이 사탕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캐스페이지 도메인이 노출이 되게 되고, 여기서 캐스페이지 액티비티가 발생해가지고 추후에 시그널을 전달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 일단 박테리아가 타입 3 시크레션 시스템에 해가지고 외래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침투시키면 이 중에 하나를 인식해가지고 NIP2가 인식을 하고, 이것이 이런 거대한 디스크를 형성을 하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캐스페이지가 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이 캐스페이지 시그널링에 의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한 사이토카이니 매추레이션이나 파이로포시스 같은 그런 현상을 유발하게 돼서 이 거대 단백질을 형성하는 인플라솜이라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단계가 이 스텝이 키다라는 것이 이 논문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는 그러면 이런 크라이오 EM을 통한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레졸루션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 크기의 분자가 아니면 네. 분자가 좀 작은 거, 예를 들면 예. 작은 단백질 같은 경우 좀 디텍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오 EM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좀 이렇게 덩치가 큰 단백질, 아니면 이렇게 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이런 단백질에서는 상당히 이게 쉬운데, 오히려 작은 단백질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는 좀 너무 또 큰 단백질의 경우에는 크리스탈이 좀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크라이오엠은 또 너무 작으면 좀 이게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크면서 좀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는 그런 놈들에게 좀 특화된 기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게 11개의 날개가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죠. 예. 11이라는 숫자, 그리고 홀수라는 숫자가 네. 이런 구조학에서는 좀 흔한 숫자인가요? 이런 숫자가. 예, 보통 사실 이런 단백질이 모이는 거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말해서 시메트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령 그렇죠. 4개가 모이는 경우도 있고 8개가 모이는 경우도 있고 6개도 많이 펜타머, 있는데, 옥타머 뭐 이런 예. 식으로 짝수로 가는 경우는 예.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개가 모여있는 트라이머 형태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5개가 모여있는 펜타머도 있고, 그리고 7개는 제가 못 봤는데, 11개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 여기에 있네요, 보니까. 실제로 360도 이 회전체를 생각하면은 네. 11로 나누기는 이거 아리까리한데, 예. 이게 이 프로테인들이 서로 맞춰서 11개만 딱 하고 이래 딱 있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좀 신기하긴 신기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11개, 왜 12개가 아니고 11개냐, 10개면 어떤가 하는데, 그런 그거 11개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11개가 됐을 수도 있겠고, 근데 거기 꼭 그게 정수배로 이게 떨어질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거기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네요. 예. 정말 많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